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마지막 시간이네요. 드디어 11번째 시간이고요. 예, 오늘로써 현대시가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공부하셨죠? 어떻게 실력이 많이 향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서 안 오르는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실력이 꾸준히 들었다면 향상됐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수강을 하고 나서 댓글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으니 궁금한 점이라든가 후기를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강의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 추천, 또 알람, 댓글 부탁하는 게 많죠? 예. 오늘 현대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출발해 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시 두 편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아주 참다운 시 두 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덕 시인과 송수건 시인의 그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시는 이제 나이덕, 우리 귀뚜라미 나이덕, 그죠? 예, 굉장히 최근에 모의고사에서도 좀 많이 등장을 하죠. 예. 나이덕 시는 뭐냐, 오늘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가 나왔고요. 특이하게 요 앞에 우리 어때요? 그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여러분. 그쵸? 요 그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제목 속에 그가 들어있는 걸로는. 또 곁으로. 자, 곁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라는 건 뭡니까? 어떤 효과를 주냐면 뭔가 특별한 의미, 그쵸? 특별한 나무란 의미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복숭아 나무보다는 그라는 이 지칭어를 써서 뭔가 특별한 나무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 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또 곁으로 간다는 거는 뭔가 이동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적 화자가. 그렇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에서 방향을 다 잡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행에 보실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 뭐가? 그냥 복숭아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 제목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왔죠, 벌써.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화자가 나왔죠.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이게 웬일일까요? 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자, 그 나무의 모습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니까 왠지라든가 이런 부사어들, 왠지 또는 아마라는 부사어는 우리 어떨 때 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요, 친구랑 대화할 때, 그럴 때 한번 자꾸 그 실예를 적용을 해보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절대. 책에서 찾거나 추상적으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활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쓰는 단어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멀리서 찾는 연습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친구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나 또는 가족. 그렇게 예를 들어주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세요. 예를 멀리서 찾지 마시라는 거. 우리 아마 하고 왠지 어디서 찾아요, 우리.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는 이제 추측을 단순히 하는 거구나.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뭐 한다? 추측하는 거죠, 추측. 그쵸? 이 그늘의 의미는 여기서는 부정적인 게 되겠죠. 예, 사람이 앉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곁으로 갈 수 없는 존재죠. 제목에서 나왔잖아요. 곁으로 가야 되는 게 제목 아닙니까? 근데 곁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앉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그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늘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거죠. 이 시에서 딱 느끼기에. 그쵸? 예. 그냥 어둡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가졌을 거라고. 자,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추측입니다, 추측. 알겠죠? 예.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다. 그렇죠.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나쳤다, 그늘 가졌다, 아마, 왠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시적 화자의 어떤 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다음 볼까요? 흰 꽃이 있죠. 분홍 꽃이 있죠. 그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앞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고 추측을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뭡니까? 이 서술어가 뭐라고 했어요?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았다. 뭐합니까?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지를 했다. 그쵸? 그러니까 태도가 확 바뀐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쵸?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눈부셔. 눈부셔. 그럼 이 시의 특징이 지금 시어가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멀리로만 하고 눈부셔. 이런 게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와 리듬을 형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알았습니다. 역시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뭐 씁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반복되는 시어나 어미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 그쵸. 이 그 나무의 그자는 강조의 효과도 있고요. 이 나무가 굉장히 나무의 어떤 그 집중도, 그쵸? 여러분께서 집중도 이걸 또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나무는 피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흰 꽃과 분홍 꽃만이 아니라 다채로운 빛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예.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여러 겹의 마음. 그렇죠? 이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거는 복합적인 요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내가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 그렇죠. 이러한 것을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역시 뭐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시간의 경과도 나왔지만 인식의 변화도 나왔습니다. 인식의 변화, 시간에 따라서 그러한 시상전개의 흐름 우리 시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죠. 예. 자, 이연을 볼까요? 흩어진 그 꽃잎들은 자 이제 꽃잎이 떨어졌네요. 흩어졌죠.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는 꽃들이 많이 피었고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흩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먼데 갔다 그랬죠. 그런 걸로 봐서 시간의 경과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조금은 심심한 얼굴. 그렇죠. 꽃잎이 이제 흩어졌으니까 어때요? 심심한 얼굴의 의미는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화려하고 예뻤었죠. 근데 지금은 심심하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꽃잎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마치 그 사람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백발이 무성한다던가 또는 아니면 나이 든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하고 어때요? 대응이 되는 거예요. 전부 거의 자연이 나온다는 거는 인간과 대응되는 점을 찾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그늘, 우리 제목이죠? 그 그늘이라는 말이 나왔죠. 또 여기서 그 앞에 여기서도 그늘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도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제 앞에 그늘과는 여기 그늘은 또 달라진 겁니다. 아셨죠? 똑같은 시어지만 여기에서의 그늘은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바뀌었죠. 태도가 바뀐 상황에서의 그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어떻습니까?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는 말이 그겁니다. 무조건 어두운 이미지, 응? 밤이 어둡고 이런 거라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지 마시고요. 이 시 전체 흐름 속에서 제목과 서술어와 흐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그늘이라는 건 뭡니까? 그늘. 여기서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여러분 가끔 어두운 게 편안할 때가 있죠. 뭔가 쉴 수가 있죠, 안식, 그렇죠? 평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꼭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평화와 안식, 그 다음에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시간적인 배경인 겁니다. 또 그 배경이고 어두운 배경이 오히려 더 인간을 안락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들었어요. 뭐를? 저녁이 오는 소리를. 도치법이 쓰였네요. 도치법이 쓰여지면서 뭔가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 어떤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바로 복숭아 나무의 그 심심한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심심하다는 얘기는 그 복숭아 나무의 어떤 본질을 봤다는 거예요. 현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 예쁨이 어때요? 이제 오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이제는 다 껍데기가 벗어지고 본질만 남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젊고 화려했던 시간 다 가면 어때요? 늙은 노인이 되죠. 노년기가 와서 어때요? 백발이 무성하고 앙상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떠올리면 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나무도
그 본질 자체를 보게 되죠. 그 나무 자체를.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 저녁에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 저녁에 오는 소리는 바로 그 화자와 나무, 즉 복숭아 나무와 어때요? 교감을 이뤘다는 거예요.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어때요? 요 앞에 부분에서는 여기 요 부분까지는 뭔가 오해를 갖고 있었고 또 선입견 또는 편견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이라고 추측했었죠. 그런데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마지막에서는 어때요? 바로 이런 것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깨닫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복숭아 나무가 어때요? 서로 소통을 하고 있죠. 소통. 요즘 소통. 그다음에 서로 공감을 하고 있고 서로 어때요? 그 오해를 풀었죠.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 그렇죠? 본질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시는 인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라고 한다면 타인, 즉 타인. 그렇죠? 우리 타인이라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자인 나라고 한다면 이 나와 타인이 서로 뭐 한다? 소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인을 이해하기까지의 어떤 과정 보셨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봐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소통의 과정을 좀 보여주는 시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시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 두 편의 공통점은 바로 타인과 더불어 가는 겁니다. 더불어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과 나가 어떻다?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시들이 공통점이에요. 두 시가요. 그래서 타인과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거를 잘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 우리 두 번째 시 여러분 그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송수건의 등꽃 아래에서, 그렇죠? 우리 공통점이 꽃이네요, 둘 다. 예, 등꽃 아래에서 또 복숭아 나무 나오고요. 예. 자, 보실까요? 자, 과연 이 등꽃 아래에서 과연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앞의 시에서는 곁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곁으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등꽃 아래에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또 뭔가 깨우침이 있는지,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한껏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껏 구름에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구름이 나들이 간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맑고 좋은 날인가 봐요. 구름이 떴어도. 그렇죠? 먹구름이 아닌 거죠. 보기 좋은 날. 알려주잖아요.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섰다. 제목이죠. 등나무 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나무 아래에서 어땠어요? 기대고 있네요. 기대고 서서 뭘 봐요? 뭔가 보죠. 등나무 아래에서 뭘 봐요? 가닥가닥 꼬여. 가닥가닥은 이제 의태어예요. 의태어. 꼬여 있는 뭘 봐요? 넝쿨져 뻗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뭐냐? 보통 일이 아니다. 특별하다 이거잖아요. 스페셜하다. 그죠? 예. 철없이 주걱주걱. 이 주걱주걱도 의태어예요, 여러분. 예. 주렁주렁 이런 말이죠.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예. 눈물이 이제 부서져서 어떻게 한다? 구슬 같은 소리를 낸다. 자, 한번 좀 더 보실까요?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철없이 과거에 이렇게 흐르던 눈물이 있었대요, 화자가. 근데 이제는 뭐야? 시간이 흘렀죠.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는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본다면. 그렇죠? 예, 뭔가 달라졌어요. 이 구슬 같은 소리는 눈물하고는 다른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슬픔, 기쁨 나오죠. 여기서 나왔네요, 이제 결국. 그렇죠? 이 흐르던 눈물은 슬픔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슬 같은 소리는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짝짝, 그렇죠? 원관념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반반, 그렇죠? 반반씩 이제 버무렸다는 건 혼합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감정이, 그렇죠? 그런 색깔로 연등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연등제를 열지 않습니까? 우리 동동에서 배웠지만 지등, 종이로 만든 등으로 불빛을 환히 비춥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마치 흔들리듯 비유잖아요, 비유. 그렇죠? 뭐가 요 버무린 색깔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밝고 화려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슴에, 화자의 가슴에 중요하죠. 기쁨도 있고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이 물결은 기쁨과 슬픔을 비유하는 은유법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물결이 흐른다. 바로 보다 기쁨과 슬픔이 혼합돼서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반반씩, 그렇죠? 반반, 그렇죠?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 내린 뭐예요? 등꽃송이. 자, 등꽃송이가 나왔네요. 여기서 등꽃송이는 뭐다?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아셨죠? 본다고 나오죠? 보고 난 그 후부터다. 자, 굉장히 그 문장으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쓸 걸 계속 지금 시행을 늘어뜨렸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후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인식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고 난 그 후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 또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셨죠? 자, 여기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후부터다. 그러면서 마지막 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그렇죠?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의인법이 쓰였네요. 튼튼한 줄기가 꼬였다. 아, 꼬였다. 우리 그 등나무가 이제 덩쿨로 돼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고로 말하면 소설에서 뭐 갈등이란 낱말 나오잖아요. 이 갈등이 바로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등이 등나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꼬일 대로 꼬였다는 얘기입니다. 가리는 칡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덩쿨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갈등이란 말은 인간의 또 한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풀리지 않은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걸 쓰고 있잖아요. 갈등의 원인. 그러면서 인물 간의 갈등 나오죠. 예,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등나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꼬여 있다는 건 뭡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줄기가.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뭔가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제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너와 내가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제 나하고 얘는 너는 뭡니까? 타인이죠, 타인. 타자. 이거는 자하고, 그렇죠? 이게 타인과 나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꼬여간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 세계에서 서로 어떻게 되냐면 타자와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꼬인다는 것은 복합적인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관계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이 등꽃 아래서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뭡니까?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그래서 좋은 것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다? 인간관계 또는 좋은 관계가 지금 피어난다.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한 관계보다는 복잡다기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3면 또 있대요. 구름이 내 머리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렇죠? 이제 구름과 내 머리의 평발을 이야기한 걸로 봐서 조화를 이루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문갑 속에서. 문갑은 뭐냐면 옛날 서류나 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그 가재 도구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이 나온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파란 옥빛 구슬은 긍정적으로 보이죠? 예.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 그렇죠. 은은한 소리도 역시 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등꽃의 어떤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등꽃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인간 속에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렇죠?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인간 관계가 결국 아름다운 인간의 삶의 세계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시죠. 그렇죠?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연결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이런 시험 문제 보면 보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요. 그래서 보기가 확실하게 받쳐줍니다. 이 자료들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 답지를 걸러낼 때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려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왜? 선입견을 갖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문 자체가 어려울수록
선택지나 보기를 보면 편안하게 풀어준다는 거, 그거 반드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복심 연습,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함정에 안 빠져요, 여러분. 그냥 본문 보지 않고 그냥 보기나 답지를 먼저 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요? 선입견을 갖고 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빨리 풀 수는 있을지언정 발전이 안 되고요. 헛다리 짚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형을 가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주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느냐 못 보느냐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자기 점수가 낮고 실력이 낮다라고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못할수록 더 본문에 치중하니까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이 공부요. 알았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다음 고전 산문, 고전 소설도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꾸준히 들으셔서 좋은 성적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분석 강의를 먼저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